이번 시간에는 바닷물이 어딘가로 다 빠졌다고 라는 과학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제주도 바닷가에 빠진 유리멍이 시간이 흘러 멀리 떨어진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수에 일정한 흐름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오랜 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지속적인 해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다. 해수의 흐름,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해류에 대해서 말할 건가 봐요. 이게 핵심어죠. 해류는 상대적 수온에 따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고위도는 뭐고 저위도는 뭘까요? 자, 지구를 일자로 평면으로 펼쳐보았을 때 지구의 중심을 뭐라고 해요? 적도라고 하죠. 이 좌측의 줄. 근데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적도는 위도 0도에 해당합니다.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좌측으로 나타낸 줄을 위도라고 하는데, 이 중심, 위도의 중심을 적도라고 하고요. 적도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고 또 밑으로도 내려갈 텐데, 적도는 위도 1도가 되는 거고, 올라갈수록 위도가 점점 높아져서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쪽은 이제 북위도가 되는 거죠. 북쪽이니까. 그럼 맞죠? 남쪽도 남위도 30도, 남위도 60도, 남위도 90도 이렇게 될 텐데, 적도 부근은 태양을 바로 받기 때문에 항상 더운 지역이죠. 그래서 항상 더운 지역이니까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태평양이라고 하죠. 이 태평양은 수온, 바다의 물의 온도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평양 중심, 즉 적도 중심에 있는 태평양은 항상 수온이 높을 것이다. 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비해서. 그러면 30도, 60도, 90도 올라갈 때마다 태양이 바로 비추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추워질 거예요. 30도는 비교적 온화한 지역. 그 다음에 30에서 6도, 60도까지는 그래도 추운 지역.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0도에서 30도까지는 온대기후, 30도에서 60도까지는 냉대기후, 60도 이상은 한대기후라고 하죠.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 방향도 똑같아요. 30도까지는 온대기후, 그 다음에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래서 한대기후가 가장 추운 지역이죠. 한이 추울 한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볼 때 66도 이상, 의도 66도 이상을 극지방이라고 합니다. 극지방은 추운 지방이라는 거겠죠. 요 위로는 극지방. 그래서 극지방, 요 위로, 요쪽은 북쪽에 있는 거니까 북극, 밑에 쪽은 남쪽에 있는 거니까 남극이라고 하더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 한 번 더 복습해 보았고요. 그러면 해류는 뭐예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그러니까 태평양에 물이 흐를 때 이런 것을 지속적인 흐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해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유리방이 시간이 흘러 멀리 떨어진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해류는 끊임없이, 그죠? 지구는 둥그니까요. 어딘가로 흘러갈 거예요. 그 흐름을 해류라고 했고요. 이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는 해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난류 맞죠? 난류. 자, 난류라는 것은 따뜻한 여기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차가운 지방으로 흐름으로 따뜻한 해류, 난류. 그러면 반대로 위쪽에서 밑으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 뭐라고 해요? 자, 고위도는 차가운 지방이니까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류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을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쿠로시오 해류이다. 여기가 쿠로시오 해류네요. 요 지방, 요거. 자, 해류는 물의 흐름이라고 했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자,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는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에서, 자, 여기가 바로 북태평양, 여기 바다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요. 이 바다는 북태평양이죠. 북태평양의 서쪽, 이쪽에서 북상하는 해류로 북상 오른쪽으로 높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다. 요 밑에는 뭐가 있고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지역. 우리나라는 위도 38.5도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대 지역인데 이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로 흐르므로 우리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와 황해로 흐르는 이쪽 황해 난류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해 난류를 이룬다. 연해주 한류 여기,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바다 북해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 그러니까 얘는 한류가 되겠네요. 한류의 영향도 받고 난류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난류,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류. 그 이름은 위로 올라오는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연해주 해류. 그것은 차가운 해류니까 한류라고 했죠. 연해주 한류는 오호츠크해에서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데 여기 이렇게 남하하는 거 연해주 한류 이렇게 남하하고 있죠. 그중 일부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여 북한 한류를 이룬다. 이러한 해류의 흐름은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미쳐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겠죠. 왜냐하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저위도일수록 기온이 높죠. 그래서 바다의 수온도 높다고 했으니까요. 3문단 한번 볼까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는, 그러니까 조경수역은 뭐인 거죠?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에는 영양염류와 용존 산소량이 많아 그랬어요. 그러면 영양염류는 바다 안에 함유하고 있는 소금 물질,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산소량이 많아서 플랑크톤이 풍부하대요. 플랑크톤이란 보이지 않는 생물체를 말하죠. 그러다 보니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모두 모여들어 좋은 어장이 형성된대요. 그러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갈까요? 자, 우리 그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야. 따라서 한류성 어종, 차가운 지역에서 자라는 물고기 종류, 난류성 어종,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물고기 어종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의 울릉도 근처에서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 그럼 어디죠?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조경수역이라고 하네요. 다만 다른 조건이 있나 봐요. 겨울에는 북한 한류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온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겨울에는
북한 한류가 너무 세서 동한 한류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 남하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름에는요, 동한 난류의 영향이 강해서 위쪽으로 난류가 밀려가는 현상, 즉 북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황해의 경우 난류가 약하고 고위도에서 형성된 한류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황해는 여기죠. 황해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 2, 3문단에서는 해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해류는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면 한류, 차가운 바람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으므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해류가 있으므로 여름에는 더 더울 거예요. 반대로 연해주 한류의 영향을 받아, 연해주 한류는 고위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산문단에서 형성하기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이 동해 지역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그러므로 여기는 다양한 어종이 살 수 있다고 말했고, 다만 겨울에는 연해주 한류의 영향이 커서 동한 난류가 밑으로 내려가, 즉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하하고, 겨울에는요, 여름에는 밑에서 이렇게 위로 불어오는 해류, 즉 동한 난류의 세력이 커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북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쿠로시오 해류인 난류의 영향도 받고 연해주 한류인 한류의 영향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4문단부터는 화제가 달라져요. 조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해안에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밀물과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썰물을 잘 볼 수 있다. 어디에서요? 서해안에서는 밀물과 썰물을 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밀물은 뭐야?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것. 썰물은 바닷물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면이 밀물 때는 올라가고 썰물 때는 낮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석이라고 한대요. 이러한 조석 현상에 의해 생기는 수평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란 뭐예요? 바닷물이 빠지거나 바닷물이 불어나는 현상을 말하네요. 아까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했고, 조류는 물이 빠져서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바닷물이 불어서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바닷물이 빠져서 해수면이 내려가는 현상, 이런 흐름은 조류라고 하네요. 해수면의 높이는 하루에 약 2번씩 높아지는데, 하루에 2번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썰물로 인해 바닷물, 즉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높아진 때는 만조, 바닷물이 낮아진 때는 간조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하루에 2번 일어나고 서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그다음 5문단, 만조와 간조 때에 발생하는 해수면의 높이 차를 뭐예요? 조차. 자,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났는데, 이런 흐름은 조류라 하고, 이런 해수면의 높이차, 만조 때 높아지고 간조 때 낮아지는 차이는 조차라고 하는데요. 조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해수면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대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조차는 서해안에서 가장 크고 동해안에서 가장 작게 발생한대요. 조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고 또 이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고기잡이 배의 입출항이나 어패류를 제때 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때는 어떤 때? 간조 때. 물이 빠진 썰물 때. 그 다음에 고기잡이 배가 입출할 수 있는 때는 육지에 바닷물이 있어야 하므로 만조 때, 즉 밀물 때 입출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간조 때 해수면이 낮아져 해저 지형이 바다 위로 노출되면서 바닷길이 형성되는 지역도 있죠. 이 지역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정리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볼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해류와 조류의 차이 말했죠. 해류란 일문단에서 말하기를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했고요. 조류란 수평적인 바닷물의 흐름, 즉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조류. 사문단에서 말했죠. 맞고요.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말하지 않았네요. 자,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페트병을 떨어뜨렸으면 언젠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페트병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준 바가 없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이 바닷물은 이 5개의 바다가 지구는 둥그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그죠? 돌고 돌겠죠. 하지만 지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문제 2번 한류와 난류가 이동하는 방향 이야기했죠. 한류가 난류로 이동하는 것은 고위도. 한류는 이제 차가운 해수를 의미하니까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나라 조경수역을 이루는 해류 어디에 있다고요? 동해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지역에 있다고 얘기했죠. 5번 우리나라 조경수역의 계절의 변화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조경수역은 동해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곳인데 겨울에는 북한 한류의 영향이 강해서 이 조경수역이 하강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름에는 동해 난류의 영향이 강해서 북한 한류 쪽으로 북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육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조차가 큰 지역은 서해안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넓은 갯벌이나 바닷길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한다고 했고요. 2번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할 수밖에 없겠죠. 난류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다의 흐름을 말하니까. 맞죠? 3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은 조경수역이죠. 영양, 염류와 용존 산소량이 많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고요.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모든 해류는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해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연해주, 한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형성된다고 말했죠. 따라서 얘는 틀린 말. 밀물과 썰물은 조석에 의해 생기는 수평적인 바닷물의 흐름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류라고 했죠. 맞는 말. 3번 봅시다. 조석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 밀물은 간조에서 만조 사이에서 일어난다. 밀물은 바닷물이 부는 현상
뭐라고 그랬죠? 만조. 그러면 만조는 언제 일어나요? 밀물에서 썰물로, 썰물에서 밀물로 하루 2차례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물에서 썰물이 될 때는 바닷물이 높았다가 썰물로 될 때 바닷물이 빠지는 현상이고요. 썰물에서 밀물로 갈 때는 바닷물이 빠졌다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바닷물이 부는 현상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밀물은 간조에서 만조 사이에 일어나는 거 맞네요. 만조에서 간조 사이에는 해수면이 하강한다. 해수면이 하강한다는 말이니까 바닷물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조 때는 바닷물이 많았다가 간조가 되면서 바닷물이 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조석에 의해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일정한 주기로 바닷물이 흐름이 변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류라고 했으니까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뭐라고 그랬죠? 조식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높아져요? 밀물일 때 높아지고 이것을 만조라고 했고요. 썰물일 때 낮아지는 거 간조. 이것은 하루에 2번씩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높아지는 때는 밀물 언제? 만조 때. 낮아지는 때는 썰물 간조 때. 하루에 2번 일어나요. 이렇게 간조 2번, 이렇게 만조 2번. 자, 그러면 선지 판단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1번. A와 2일 때 만조. 맞죠? A와 2일 때 A와 2 여기죠. 만조 맞고요. 물이 들어올 때는 B. 자, A에서 B. 자, A는 밀물이고 B는 썰물로 향하는 거니까 물이 빠지는 현상이지 들어오는 현상이 아니네요. 이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조차는 약 6cm. 자, 0을 기준으로 볼 때 밀물일 때 3에 위치하고 썰물일 때 마이너스 3에 위치하니까 둘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는 6이다. 알 수 있네요. 갯벌에서 조개를 주우려면 C일 때 간조 때이죠. 맞죠. 썰물 때. 그 다음 D일 때는 D가 어디일까요?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썰물에서 밀물로 갈 때니까 물이 찰 때는 바닷물의 흐름이 B일 때는 반대로 달라진다. B일 때 D는 완전히 달라지죠. B는 물이 빠지는 거고 이 D로 갈 때는 물이 차는 현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닷물이 어딘가로 다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전 세계에서 바닷물의 양이 빠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돌고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고 지구 근처에 달도 있고요. 지구 근처에는 태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주위를 지구도 돌고 또 달도 돌아요. 이러면서 달이 지구와 더 가까워서 달이 지구를 빨아들일 때 어떤 현상? 밀물 현상. 달이 지구와 멀어질 때 썰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